오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2월 14일 토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미국 뉴스에서도 이렇게 뭐 브레이킹 뉴스 뭐 메인으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 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토요일에 탄핵안이 가결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저번 주 토요일에도 이제 탄핵안이 이렇게 또 올라왔다가 부결이 이렇게 또 되지 않았었습니까? 부결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가결이 됐다고 합니다. 저번 주에는 국민의힘에서 전부 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탄핵안에 대해서 이렇게 또 투표를 할 때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갔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여당에서도 12표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가결표 204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반대표 이제 85표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이 탄핵안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됐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어제 뭐 탄핵안이 투표를 이렇게 막 했었을 그 당시에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거리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시를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사당 앞에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 빨리 탄핵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도 거기에서는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내버려 둬라, 탄핵하지 말아라, 탄핵을 이렇게 또 반대를 한다 라는 그런 이제 시위도 이렇게 또 있었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두 개를 이렇게 또 다 봤는데, 둘 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이 국회의사당 이 앞에는 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이렇게 또 모였고,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광화문 앞에는 좀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국회의사당에도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그런데 이 광화문 광장에는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내비로 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덕수 이 국무총리가 그 대통령 권한을 이렇게 또 물려받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권한 대행으로 이렇게 권한을 물려받으면서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에 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탄핵을 할지 안 할지 이제 결정을 해야 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파면을 이렇게 또 당하게 된다고 하면은 60일 내에 이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또 치러가지고 대통령을 이렇게 또 뽑아야 한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이 비상계엄령을 한밤중에 이제 느닷없이 이렇게 또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선포를 한 다음에 이것은 내란죄이다, 이 헌법의 질서를 위법했다라고 하면서 반란 혐의로 고발이 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탄핵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70% 이상이 지지를 한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 이제 대다수는 70%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 빨리 이제 탄핵을 시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어지럽게 이렇게 또 만들었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맡은 지 2년 7개월 정도, 5년이 임기지 않습니까? 이 5년 임기 중에 대략 한 절반 정도 하고, 지금 이 대통령 직무가 이렇게 또 정지가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여당에서도 이제 12표가 이 반대표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거든요. 정말 다행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204표가 이렇게 또 나오고, 그리고 반대 85표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또 가결이 됐다고 하니까 국민이 이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또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연설을 이렇게 또 하는데, 탄핵 당한 것에 대해 가지고 나는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계엄령이 선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적인 조치였다
라고 이렇게 끝까지 변명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계엄령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군 관계자들한테 이제 몇 명을 내렸는데, 그런데 이 군 관계자들이 이렇게 증언을 했대요. 만약에 실제로 이 윤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 하면은 유혈 사태도 일어났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라고도 이렇게 증언을 한 군 관계자들도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윤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것은 이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 탄핵안 가결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렇게 탄핵안이 가결을 이렇게 또 받고, 그리고 세 번째로 윤 대통령이 이렇게 또 탄핵안 가결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선 이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 그거 한 것에 대해 가지고는 기각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기각을 하게 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바로 이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 그에 반해 가지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하는 거 맞다라고 해가지고 탄핵이 돼가지고 깜빵에 갔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윤 대통령도 180일 내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결정을 이렇게 또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결정이 나가지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이렇게 또 내려온다고 하면은 60일 내에 이 대통령을 다시 이렇게 또 뽑아야 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2025년도에는 한국 이 대통령 선거를 또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서 뭐 9명이 있는데 이 중에 뭐 6명이 찬성을 해야지만 탄핵안이 이렇게 통과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한국 뭐 잘 모르겠지만 이 헌법재판소에 판사가 뭐 6명밖에 지금 없나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만장일치로 뭐 되어야 한다 라는 그런 뭐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뭐 180일 안에 6개월 안에 이게 이렇게 또 결정이 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좀 많이 남기는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이제 여러 기사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대한민국이 진짜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는 그런 이제 국가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또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최고 권력을 이렇게 또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통령이라는 이 사람이 이 독재자처럼 이렇게 또 행동을 하려고 했었다가 이렇게 비상계엄령을 이렇게 또 내리면서 그랬다가 국민이 이렇게 또 막아서게 되면서 그 계엄령이 이렇게 또 철폐가 되고, 거기에다가 지금 탄핵안까지 이렇게 또 가결이 되게 되면서 지금 이 윤 대통령이 잘리게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봐라, 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정말 잘 돌아가는 그런 이제 나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대한민국이 좀 이제 잘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윤 대통령이 좀 이제 많은 이 긁어부스럼을 만들기는 만들었죠.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죄는 달게 받지 않을까. 벌써 이제 이게 받은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좀 잘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는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 CEO 이 암살범에 대한 뉴스도 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엄마 있지 않습니까? 이 암살범의 엄마가 이 루이지 만조네가 실종이 된 지 뭐 한 달이 이렇게 또 됐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실종 신고를 이렇게 또 했었다고 합니다. 실종 신고를 이렇게 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이렇게 또 있다가 이 엄마가 이 텔레비 뉴스를 이렇게 또 보는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 CEO가 이렇게 또 암살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그 용의자에 대해 가지고 그 인상 차이가 이렇게 또 사진이 찍혀서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진을 보고 엄마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마도 암살범이 내 아들인 것 같다 라고 엄마가 이렇게 또 전화를 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내 아들이 실종이 됐었는데,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이 암살범의 그 인상 차이가 내 아들이랑 비슷한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전화를 한 게 루이지 만조네가 체포가 되기 하루 전에 이렇게 또 전화를 이렇게 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좀 이제 늦게 전화한 게 아닌가, 한 4, 5일 지난 다음에 전화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이 루이지 만조네는 펜실베니아 이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또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붙잡히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구금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태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루이지 만조네는 지금 이 변호사를 이렇게 또 하이어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비싼, 굉장히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이렇게 또 하이어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돈이 있는 그런 집안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변호사를 이렇게 또 하이어를 했기 때문에, 좀 이제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또 하이어를 했기 때문에, 요번에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게 이제 보이지 않나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이제 증거가 굉장히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쐈다라는 게 이제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 재판은 어떻게 흘러갈는지 이제 계속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루이즈 만존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좀 이제 많이 빗나가는 것들이 이렇게 또 많았어요. 루이즈 만조네가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 CEO를 이렇게 또 암살을 했는데, 그런데 이 루이즈 만조네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인슈어가 되지 않은 사람이야. 이것도 좀 굉장히 이상하고, 그리고 이 루이즈 만조네 이 사람이 가난한 집안의 그 자녀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부잣집, 이 집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아이블리그, 이 대학도 이렇게 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척추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척추 이 통증에 대해가지고, 호소를 이렇게 또 많이 하긴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미국 이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해가지고, 좀 이제 많은 이제 볼멘 소리를 이렇게 또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계속해가지고 이 디테일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와중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 이제 빗나가는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루이즈 만조네가 암살을 이렇게 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암살범 그 사진이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경찰에서 이 FBI한테 이렇게 또 알렸다고 합니다. 루이즈 만존의 엄마가 실종 신고를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상착의가 이 암살범의 이 사진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이 샌프란시스코 경찰에서 FBI한테 이렇게 또 알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FBI에서는 이 뉴욕 경찰에다가 이런 전화가 이렇게 또 왔었었다. 그러면서 실종자의 사진을 이렇게 또 보내줬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뉴욕 경찰이 이렇게 잘 팁을 이렇게 또 받았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펜실베니아 맥도날드에서 이 맥도날드 직원이 이렇게 또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딱 붙잡았지 않았었습니까? 어쨌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뭐 신고 같은 것들에 이렇게 또 들어가다 보니까 이 루이즈 만조네를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또 잘 잡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펜실베니아의 맥도날드 직원, 이 직원이 과연 이 6만 달러, 이 5만 달러나 그리고 이 만 달러 받을지 또 굉장히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맥도날드 직원, 이 루이즈 만조네를 이렇게 또 보고 9/11에다가 이렇게 또 신고를 해가지고 결정적으로 이 루이즈 만조네를 이렇게 또 붙잡을 수 있게 한 이 맥도날드 직원은 그 보상금을 이렇게 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보상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뉴욕 경찰에서 이제 $10,000를 준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FBI에서 $50,000를 이렇게 또 형상금으로 이렇게 또 걸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맥도날드 직원이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또 붙잡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맥도날드 직원이 좀 제발 $60,000 잘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이제 절차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이런 뭐 보상금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면은 용의자를 이렇게 또 붙잡지 않습니까? 용의자를 붙잡은 다음에 유죄 판결이 나와야지만 보상금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맥도날드 직원이 이 $60,000나 되는 그 보상금을 이렇게 또 받기까지는 1년여 년도 이렇게 또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이즈 만조네가 완벽하게 유죄 판결이 나와야지만 그때부터 이제 뭐 $50,000, $10,000 이제 뭐 지급을 한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루이즈 만조네를 본다고 하면은 변호사를 굉장히 비싼 사람을 이렇게 또 썼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좀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또 쓰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무죄 판결로 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또 이제 여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론이 지금 이 루이지 만조네를 응원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될는지는 이제 모르겠네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이 루이지 만조네에 대해 가지고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맥도날드 직원은 이 보상금 지급을 받기까지는 1년 정도 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뭐 받는지에 대해서는 FBI나 이 경찰에서는 익명성을 이렇게 또 보장을 하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렇게 보상금을 받았다네 말았다네 그런 얘기는 이제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뭐 비밀리에 이렇게 또 붙인다고 하니까 공개는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맥도날드 직원 신고를 이렇게 또 하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붙잡았지 않았습니까? 붙잡았기 때문에 잘 좀, 돈, 보상금 잘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오픈 AI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오픈 AI, 이 위슬블로워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내부자 이제 폭로죠. 라고 해가지고, 오픈 AI 이제 전 직원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이 전 직원이 위슬블로워 이렇게 또 한 다음에, 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이 직원은 자살을 한 걸로 이렇게 또 판결이 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오픈 AI 이 위슬블로워인데 그런데 이제 자살을 했다? 사망한 채 발견이 됐는데 이거 조금 이제 납득이 가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이 오픈 AI 전 직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년 전에 이 오픈 AI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게 되면서 챗 GPT에 이렇게 또 참여를 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일을 하다가 챗 GPT가 이렇게 또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저작권에 좀 이제 많은 침해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의 제기를 하면서 그 회사에서 이 오픈 AI에서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나오게 되면서 뭐 계속해가지고 이 오픈 AI는 이제 위슬블로워를 하는 거죠. 이제 내부자 폭로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배우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뭐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습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저작권에 침해가 될 소지가 이제 분명히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 오픈 AI가 이 저작권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이 소송이 이렇게 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오픈 AI 이 전 직원 이 위슬블로워가 이름이 여기저기에 이렇게 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집에서 이렇게 또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고요? 그리고 이게 뭐 자살로 이렇게 또 판결이 났다고요? 그 좀 이제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런 정황이 굉장히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사망한 사람의 뭐 동료들, 같이 일했었던 뭐 사람이나 뭐 친구들은 이 사망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그의 죽음을 이렇게 또 이 애도를 이렇게 또 표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이 오픈 AI에서 일을 하다가 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위슬블로워를 이렇게 또 한 다음에 내부자 폭로를 이렇게 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오픈 AI에서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 좀 희한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오픈 AI에서 소라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텍스트 기반으로 이제 영상을 만드는 그 서비스를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 기반으로 이렇게 또 쳐가지고 이제 영상을 이렇게 또 뭐 20초짜리 최대 뭐 20초짜리 이렇게 또 영상을 진짜 뭐 기가 막히게 이렇게 또 뽑아내기는 뽑아내는데, 그런데 저작권 침해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오픈 AI에서는 소라가 무엇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훈련을 했는지는 뭐 명확하게 뭐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지금 뭐 소라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또 뽑아내고 있는 와중에 오락 영상들 같은 것들이나 그리고 뭐 트위치에서 오락 뭐 스트리밍 하는 그 스트리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뭐 얼굴에 이렇게 또 나오는 등 좀 이 저작권 침해가 굉장히 많아 보인다. 뭐 그런 이제 영상들을 이제 많이 학습을 이렇게 또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또 만든 것을 본다고 하면은 슈퍼마리오 그런 이제 영상들도 이렇게 또 만들어져서 이렇게 또 나왔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컬 오브 듀티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총 쏘는 그런 그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도 이렇게 뭐 나오고, 아마도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또 학습을 해가지고 그대로 뭐 거의 베껴서 이렇게 또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작권 침해 뭐 확실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더 많은 소송이 이렇게 또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오픈 AI에서는 그냥 공개된 그런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셔틀스톡 같은 그런 뭐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들만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또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영상들만 이렇게 또 학습을 해가지고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런데 이 영상들 이렇게 또 만들어져서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그런 것도 아닌 것들도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전문가들은 요거 이 저작권 침해가 맞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 오픈 AI는 뭐 AI가 뭐 굉장히 뭐 대단한 것은 맞기는 맞죠. 맞기는 많은데, 그런데 이 인공지능들이 이 학습을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어디선가 배워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우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다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것을 이렇게 또 배우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에서는 피하기가 좀 이제 어렵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인들이 또다시 사재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미국인들이 연말에 쇼핑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하거든요. 어마무시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 쇼핑을 좀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관세를 보편적으로 다 올려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선 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캐나다하고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다가 관세를 25%씩 이렇게 또 매기겠다. 그리고 중국한테는 35%를 매기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지금 사재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원래 이 연말에는 뭐 쇼핑을 이렇게 또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 미국인들 중에 한 33% 정도는 올해 이 연말 구매 계획을 더 늘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트럼프 관세 때문에 트럼프가 이렇게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에서 이제 물건값이 이제 오를 것 같다,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먼저 이렇게 또 사놓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무슨 물건들을 이렇게 또 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뭐 전자기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많이 산다고 하고,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한 이제 관세가 이렇게 또 오르면은 뭐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오를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전자제품 같은 것들 지금 많이 사재기를 해두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고기류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많이 사재기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 그리고 화장지, 요번에도 이제 화장지는 빠지지는 않습니다. 화장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사재기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비상식료품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많이 산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의약품들 있지 않습니까? 의약품들도 이제 관세가 이제 높아진다고 하면 오를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재기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이제 높은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 구매까지 이렇게 또 해버린다고 하면은 이 30% 정도는 지금 이 사재기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이 트럼프는 뭐 거의 확실시 관세를 지금 이제 많이 올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정권을 이렇게 또 잡고 있으면서 이 미국인들이 이제 가장 싫어했던 것이 바로 이 인플레이션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또 잡기 위해 가지고 어마무시한 노력을 이렇게 또 했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또 대통령에 이제 당선이 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또 지금 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많은 걱정이 이렇게 또 앞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에서도 지금 뭐 사재기 같은 거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해두고 있다고 하네요. 수입품들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린다고 했으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사재기 지금 해두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천원샵이라고도 이렇게 또 하는 달러 트리 있지 않습니까? 달러 트리에서도 사재기 같은 거 이제 먼저 이렇게 들여놓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관세가 이렇게 또 많이 올린다고 하면은 1불 25거든요, 지금. 1불 25인데, 요거를 이제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몇몇 제품들에 대해서는 이제 수입을 하는 것을 이제 포기도 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되게 되면서 이제 트럼프가 뭐 이렇게 할 거다, 뭐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정책들을 이렇게 또 만약에 실제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은 수많은 이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다, 인플레이션 되지 않는다. 관세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라고 트럼프 측에서는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이렇게 관세를 올린다고 하면은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고 투자가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은 아니야 올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분명히 인플레이션 오른다. 그리고 예전과 같은 또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 취임식 날 중국의 주석 시진핑을 이렇게 또 초대를 했다 라고 이렇게 트럼프 측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온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시진핑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날에는 아마도 이제 참석을 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이 이제 중국에서는 뭐 중국 관리들만 이렇게 보내가지고 뭐 축하를 이렇게 또 할 것 같고, 뭐 시진핑은 직접 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뭐 대통령 취임식 날에는 다른 대통령들을 이렇게 또 초청을 하는 그런 게 없었었다고 하네요. 없었는데 뭐 1800년 뭐 이후로 이런 거는 없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을 하면서.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또 이례적으로 중국 시진핑을 이렇게 또 초대를 한 것은 중국이랑 어느 정도 이제 관계를 이제 개선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뭐 지금은 뭐 적대적으로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좀 이제 열린 대화를 이제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는 뭐 중국이 시진핑에 대해 가지고 진짜 뛰어난 지도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중국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계속 좀 이제 나쁜 말들을 이렇게 또 하면서 중국이 계속해 가지고 미국을 이렇게 또 갉아먹고 있다 라고 하면서 뭐 중국에 대한 뭐 비판을 멈추고 있지 않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당근하고 책찍이랑 막 같이 막 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뭐 트럼프는 뭐 거의 확실시 이 중국에 대한 그런 이제 관세는 좀 강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측에서는 이렇게 시진핑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통령들도 이렇게 초청을 했대요. 초청을 했는데 누구누구를 이렇게 또 초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는 뭐 밝히고 있지는 않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들 중에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밀레이 대통령. 아시다시피 이 아르헨티나에서 트럼프라고도 하는 이 밀레이가 이렇게 또 대통령이 되게 되면서 지금 굉장히 이 구구파이거든요. 이 밀레이 대통령이. 그러면서 지금 아르헨티나가 항상 뭐 재정 적자에 이렇게 또 시달리면서 뭐 계속해가지고 뭐 디폴트를 막 10번 정도 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허리띠 졸라 매고 막 엄청나게 극단적인 그런 조치를 이렇게 또 취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 국민들이 중산층들이나 뭐 저소득층들은 굉장히 힘든 나날을 이렇게 또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밀레이 대통령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뭐 수치상으로는 진짜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뭐 부채 같은 것들도 예전보다는 계속해가지고 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의 이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굉장히 힘든 나날을 계속 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 밀레이 대통령은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날 아마도 참석을 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제 공화당 당원들이랑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썸머타임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썸머타임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여름만 된다고 하면은 1시간 뭐 늘리고 뭐 줄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썸머타임 제도를 내가 대통령이 이렇게 또 돼가지고 이 공화당원들이랑 이 썸머타임 제도를 내가 없애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거는 진짜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썸머타임 제도를 이렇게 또 시행을 한다고 하면은 비용이 또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네요. 쓸데없이 뭐 돈이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돈 쓰는 거 굉장히 극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트럼프가 이 정부 효율 부서도 이렇게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쓸데없는 곳에 이제 돈 나가는 것에 이렇게 또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뭐 면밀히 이렇게 또 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썸머타임 제도에 쓸데없는 돈이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트럼프는 이 썸머타임 제도에 이렇게 또 폐지를 위해 가지고 이제 노력을 할 것이면서 그러면서 이 썸머타임 제도를 이렇게 또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이렇게 또 있으면서 의회에 통과가 이렇게 또 필요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상원 의원이나 뭐 하원 의원이나 전부 다 이 공화당에 이렇게 또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이 썸머타임 제도는 아마 이제 폐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썸머타임 제도를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폐지를 하게 되면은 표준 시간을 이제 영구적으로 이렇게 또 할 것인지 아니면은 썸머타임 그 제도를 영구적으로 할 것인지 그거를 이렇게 또 정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표준 시간을 이제 영구적으로 이렇게 또 정한다고 하면은 아침 일출이 더 빨라지고 그리고 일몰이 더 빨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것은 의학계에서나 그리고 생체 리듬 전문가들은 요거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 시간이 이제 우리 몸에는 이제 좋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에 반해 가지고 이 썸머타임 제도를 이제 영구에 이렇게 또 두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저녁 시간에 햇빛을 이제 1시간 정도 더 이렇게 또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소매 업계나 그리고 이제 경제는 이 썸머타임 제도가 더 유리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경제를 더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썸머타임 제도가 영구적으로 있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에서는 언제 이 썸머타임 제도가 이렇게 또 들어섰는지 하고 본다고 하면은 세계 1차 대전 때 이 미국에 썸머타임 제도가 이렇게 또 들어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썸머타임 제도가 이렇게 또 들어섰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 생산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해가 1시간 정도 더 길어진다고 하면은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을 이렇게 또 높이기 위해 가지고 썸머타임 제도를 이렇게 또 도입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1970년도에 유가 파동 때 그때 영구 썸머타임 제도를 이렇게 또 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이렇게 또 폐지가 됐대요. 왜냐하면은 아침에 이제 해가 좀 이제 늦게 뜨다 보니까 1시간 늦게 이렇게 또 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또 통학을 하게 되면서 사고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면서 그때 영구 썸머타임 제도가 이렇게 또 폐지가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미국에서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도 이 썸머타임 제도를 이제 하지 않는 그런 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주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하와이, 아리조나, 그리고 뭐 일부 지역, 그리고 뭐 미국령들에서는 썸머타임 제도를 이렇게 또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썸머타임 굉장히 좀 이제 귀찮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핸드폰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핸드폰에 이렇게 또 알아서 해주기는 해주지만 그런데 벽시계 같은 거 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거 귀찮지 않습니까? 귀찮은데 이거 썸머타임 제도 이제 빨리 좀 사라져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 때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도 이 썸머타임 제도 이제 폐지를 하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왔었거든요. 나왔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폐지가 되지가 않았지만 트럼프가 이거는 좀 이제 잘 좀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LA 뉴스,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페덱스 기사가 이제 배달을 하려고 어느 집에 이렇게 또 차를 타고 이렇게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좀 시골 지역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배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나오는 와중에 개를 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개를 치었는데 그런데
못 봤다고 합니다. 못 봐가지고 그냥 이렇게 갔대요. 갔는데 그런데 이 집안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우리 개를 치고 어떻게 해서 그냥 가느냐라고 하면서 페덱스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앤서를 해달라, 해답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페덱스에서 배달을 이렇게 또 원한다고 하면은 강아지 같은 것들은 이제 묶어둬야 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어디다 이렇게 울타리 같은 데 해두던지. 아니 페덱스 직원이 어떻게 배달을 해요? 그러면은 이 엄청나게 이 시골 지역 가면은 굉장히 땅이 넓기 때문에 집 앞에다가 두면은 그거 가지고도 또 뭐라 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덱스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집 앞까지 가가지고 집 앞에 두고 오는 와중에 강아지가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차가 가는데 강아지가 안 피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강아지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 밑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알아. 어쨌든 간에 이 주인은, 강아지 주인은 이 강아지가 종양을 이렇게 또 앓고 있었는데 이 페덱스 트럭이 우리 강아지를 이렇게 또 치게 되면서 종양이 터져가지고 이제 조만간 죽을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렇게 지금 페덱스에다가 엄청난 항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덱스에서는 그러면은 이 강아지 치료비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용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강아지 이 가족 측에서는 아니 우리 강아지 지금 뭐 죽을 똥 말똥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로 되냐고, 빨리 이제 사과해라.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해라. 뭐 돈 같은 거 아마 이렇게 바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이 강아지 주인들 이제 강아지를 잘 관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것들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한쪽만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당연히 페덱스 그 직원도 좀 더 조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차 타고 가는데 어떻게 그거를 봅니까? 그 집안에서 우선 강아지를 좀 잘 관리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캘리포니아 지금 이 서든 캘리포니아 이 말리부 지역에서 지금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불이 이렇게 또 나지 않았습니까? 산불이 이렇게 또 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지금 날씨가 도와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온도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내려갔거든요.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불길을 잡는데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의 이제 진화율은 35%가 된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의 이 피해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9채나 되는 건물이 이렇게 또 불탔다 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몇몇 학교들은 뭐 휴교령이 이렇게 또 내려져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또 잠시 이렇게 또 문을 닫았다고 하고, 그리고 산불이 난 지역 이제 근처에 있는 그런 집들에 대해서는 대피령이 이렇게 또 내려지기는 내려졌지만, 그런데 이제 자신의 집을 이렇게 또 지키려고 안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진화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소방대원들 1,7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또 투입이 돼가지고 잘 진화 작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요번 주말 동안에 굉장히 많은 불을 이렇게 또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날씨 때문에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산불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원인을 모른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서든 캘리포니아에 이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산간 지역에 이 말리부 지역에도 이제 바람이 이렇게 또 세게 불다 보니까 뭐 전선 같은 거 이렇게 또 끊어져 가지고 산불이 난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LA 계신 분들 이제 주차를 하실 때 좀 이제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데일라이팅 러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제 주차를 할 그 당시에 이 횡단보도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면은 그 횡단보도 이제 근처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법안에 이렇게 또 통과가 됐다고 하거든요. 통과가 되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티켓을 이제 발부를 하기 시작을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이제 경고만 이렇게 또 줬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벌금이 이렇게 붙은 이제 티켓이 이렇게 또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사진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이게 횡단보도가 있으면은, 그런데 그 횡단보도 이제 굉장히 가까이에 차를 이렇게 또 주차를 한다고 하면은 이 차가 이 사람들을 볼 수가 없거든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횡단보도 그 근처 20피트 내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법안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 이제 LA에서는 횡단보도가 있다고 하면은 그 바로 옆에다가는 주차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 코너 지역에다가 주차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또 건너야 되는 건널목이다 보니까 주차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항상 운전하다 보면은 이 코너 지역에다가 이제 딱 굉장히 가깝게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진짜 이제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여가지고 이제 좀 위험한데,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행인들이 이 차량 때문에 차들이 잘 안 보여가지고 사고를 굉장히 또 많이 당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되다 보니까 아마도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항상 이 교통사고가 이제 많은 그런 이 주거든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의 이제 교통사고가 좀 이제 많이 줄어들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들을 이제 본다고 하면은 이 LA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주차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디다가 주차를 하냐고, 주차 공간이 이렇게 또 줄어드는데 우리들은 이제 주차 공간이 필요한데 라고 하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어쩔 수가 없죠. 이제 법을 지킬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횡단보도가 있거나 아니면 뭐 코너 지역에 있거나 그 주변에 20피트에서는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난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11월 16일에 이 어느 이제 남성이 이제 자신의 엑스 걸프렌드, 이제 자신의 엑스한테 이제 앙심을 품고 총을 들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엑스, 여성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버스 운전사였대요. 버스 운전사였는데, 그런데 이 남성이 이 자신의 엑스에다가 대고 총을 막 여러 발 이렇게 또 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머리에도 맞고 뭐 엉덩이에도 맞고 손에도 맞고 그래가지고 중태에 빠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이렇게 또 입원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 용의자 전 남친은 바로 이렇게 또 도망갔다고 하네요. 도망가게 되면서 다른 주로 도망갔다가 드디어 12월 12일에 붙잡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게 살인 미수이지 않습니까? 살인 미수가 이렇게 또 아마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죄를 아주 그냥 달게 받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고도 하죠. 이 데이트 폭력은 진짜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발 이런 시기들은 사회에서 사라져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고요.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